첫 번째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라고 적혀 있죠. 소득 구분도 알려주고 있고, 지급일자 있고, 전문 배우 신한나를 캐스팅하여 회사 홍보 영상 제작하고 출연료를 지급하였다. 신한나는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사업소득자 등록하시오.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인사급여를 클릭하고 사업소득자 입력으로 가서 먼저 코드 번호는 100번 신한나. 자, 주민등록번호, 소득구분은 번호 알려주니까 그대로 써버리는 게 더 편하겠다. 자, 그리고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64. 자, 더 이상 여기선 특이한 점 없으니까 이제 창 닫고 사업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서 지금은 6월 30일이니까 6월 F2번 눌러서 신한나, 귀속은 2020년 8월 6월이죠. 자, 2020년 6월 30일. 지급액은 700만 원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번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점수를 균일하게 4점을 주니까 좀 괜찮죠. 그죠? 하품이었어. 자, 다음 두 번째. 자,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퇴사 관련 정보에 회사 규정상 퇴직급여가 6천만 원이고 정리해고네요. 그리고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에 우리 연금 가입한 날 있고 IRP 이연시킨 게 4,500이고 연금 계좌번호 있고. 자, 자료 설명은 자료 1은 횡령팀 과장 임소은의 퇴직 관련 자료이다. 자료 2는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내용이다. 퇴직연금 계좌 이연 금액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였다. 자, 첫 번째 급여 자료 입력에서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반영하시오. 구분은 1번 급여로 선택하고, 두 번째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서 퇴직급여 현황을 입력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시오. 기 입력된 자료 및 퇴직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2020년 8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그만둔 날이랑 퇴직금 용서한 날이랑 다 8월 31일이네요. 자, 사원 등록에 먼저 가서 임소은의 퇴사연월 일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고, 8월달 급여고 여기서 1번 급여 선택하라 그랬고, 자, 지금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위에 중도 퇴사자 정산을 눌러서 위에 중도 퇴사 정산 누르고 아래 그냥 반영만 누르시면 돼요. 다른 정보 없으니까. 그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정산되어 나왔죠. 자, 그럼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은 끝났고, 다음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급 8월 달이고 코드에 F2번 눌러서 임소원 퇴직이고, 이번에 정리해보니까 2번 정리. 자, 그럼 이제 퇴사 일자고 다 적혀 있으니까 이제
이제 퇴직금 지급 일자도 2020년 8월 31일이고 퇴직급여는 전체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그런데 이연 퇴직소득 계산에 여기 IRP 쓰는 거니까 연금 취급자가 우리 자료 2번에 우리은행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이 2020년 8월 31일, 계좌 입금한 금액은 4,500만 원. 그리고 문제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일자는 2014년 12월 1일. 입력하셨죠? 그럼 우리는 전체가 이건데 이만큼은 퇴직연금 때문에 빠지고 우리 이 금액만 아래쪽만 원증이수 할 거다고 뜬 거예요. 아래 금액만.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가서 8월 기소, 8월 지급 그렇게 해서 근로소득 거, 퇴직소득 거 들어와 있으면 저장하시면 이번 것도 끝. 자, 다음 이제 기타 소득 볼게요. 일시적 강연소득이고 뭐 특이한 거 없네요. 자, 7월 10일 영업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대한항공 고객지원팀에 근무하는 박은채 과장을 초빙하여 CS 교육을 진행하고 강연료를 지급하였다. 다음 박은채 과장은 전문적인 강사가 아님. 자, 기타 소득자 입력에서 소득자 등록하시오.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서 소득 지급 내역을 입력하고 소득세를 산출하시오.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먼저 기타 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서 기타 소득자 입력으로 가서 코드 1001번 박은채 주민등록번호 소득 구분은 간영료 등 그리고 주소 이번엔 우편번호 생략 이런 글자가 안 적혀 있네. 전 소심해서 그럼 다 써요. 그럼 이제 소득자 입력 끝났으면 기타 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지금은 7월 달이니까 7월 달에 F2번 눌러서 박은채를 불러오고 2020년 7월 10일 날 지급을 78만 원을 했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7월부터 7월에서 기타 소득자에만 정확하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원천징수 문제까지 끝이 났네요.
그럼 이제 회사를 바꿀게요. 5633번으로 남해 산업 위에 클릭하셔서 5633 이제 천안 산업 먼저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가 있네요. 전기 자적을표에 우리 한도 초과한 게 200만 원 있나 봐요. 자, 건물은 올해 취득한 15년도에 취득한 거고 기계장치는 올해 취득했네요. 그리고 시운전비가 100만 원이 있어요. 자, 차량 운반구도 뭐 특별한 거 없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세무조정 참고 자료에 감가상각 관련 자료 및 증기분 자적의표 내역을 참고한다. 기계장치 구입 시 당사가 부담한 시운전비 100만 원을 운반비 제조경비로 처리했대요. 그럼 취득할 때부터 우리 즉시상각 의제가 발생했다. 그죠? 자, 제시된 자산 외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자, 감가상각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각각 등록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에 관련된 자료는 최대한 입력하시오.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하시오.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개별 자산별로 세무조정을 반영하시오. 자, 일단 먼저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첫 번째는 건물이고 코드는 101번 공장 건물 취득은 2015년 1월 2일 날 정해법이고 기초 취득 가격은 1억 원이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1250만 원이고 내용 연수는 40년. 자, 그리고 경비 구분은 제조 500번대. 자, 그리고 업종 코드는 추가 등록 사항에 가서 업종 08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수정 눌러서 회사 계상 상각비가 250.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거는 건물거 아니죠. 영업부 승합차 거. 마지막 거구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계장치로 가서 201번 프레스 기계 2020년 2월 26일 날 올해 취득했어요. 금액은 5천만 원이고 종율법이고 5년 시운전비를 우리 100만 원을 수선비로 처리한 즉시상각 의제가 있고 이것도 경비 구분은 500번대고 500번대 추가 등록 사항에서 업종 코드는 유유 대문자로 쓰시면 아마 바로 쓰면 인식될 거예요. 올해 감가상각비는 적혀 있는 거랑 지금 현재 일치하네요. 그죠? 자, 다음 차량 운반구 301번 영업부 승합차가 있고 2018년 7월 2일 날 기초 1200
5년.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 1번의 전기 자적을표가 영업부 승합차 거였죠. 그래서 200만원 써주고, 자, 얘는 판관비 맞고, 우리 업종 코드는 05번. 회사 계상 상납비는 702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등록은 전부 다 끝났어요. 그죠? 자, 이제 창 닫고 우리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이제 정려법에 2개, 건물 정해법에 하나. 자, 지금 건물은 조정액이 없고 프레스 기계는 부인액이 있고 영업부 승합차도 추인해 줄 게 있네요. 자, 지금 우리 스마트A는 여기에서 조정하는 안 되고, 자, 이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불러오게 해 놓고, 여기에 합계 등록 가면 지금 2개가 들어와 있죠. 그럼 얘 가지고 우리 기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86,583원 유보 발생. 자, 우리 아래 조정 내역은 생략할게요. 우리 시험에 얘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 시험은. 그리고 얘는 우리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났던 거 200만원 유보 감소. 자, 이렇게만 하면 얘는 끝났네요. 자, 다음 2번 접대비 조정 명세서네요. 접대비 계정 금액 및 접대비 중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기장된 자료에 의해 자동 반영한다. 수익 금액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 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광고 선전비 중 접대비 해당 금액 360만원 세금간소 수취분이 있다. 그럼 광고 선전비 끌어오라는 거고, 접대비 판관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증빙불비 접대비 50만원 있고, 대표이사 개인 사용 접대비가 200만원 있고, 얘는 법인카드를 썼네요. 수익금액은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상의 금액을 이용한다. 계산서상 접대비는 모두 1만원을 초과하였다. 자, 아래 내용은 접대비 조정명세서 거 전부 다 쓰란 이야기네요. 자, 그럼 접대비 조정명세서로 가서 자, 새로 불러오기를 하고, 이 금액이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있는 금액이니까 이 금액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5,500만원 있다 했으니까 여기 써주고, 경조사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경조사비 신용카드 쓴 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있으면 여기에서 설정해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없으니까 이거 해놓고 불러오게 하면 다시 다 불러와지죠. 지금은 그런 거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먼저 판관비에 360만원 접대비 해당한 거 있다 했으니까 오른쪽에 판관비 광고선전비에 광고선전비 판관비에 360만원이 있고,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물건이나 그런 건 안 적혀 있으니까
360만 원이 기준금액은 초과했지만 세무계약서 받았으니까 여긴 들어올 필요 없겠죠. 그죠? 자, 다음 접대비 계상액 중 사적 경비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먼저 증빙불비 접대비 보면 얘 50만 원을 빼야 되겠죠. 50만 원. 그럼 이 50만 원을 여기에서도 50만 원을 빼야 되겠죠. 증빙불비라는 건 증빙이 아예 없는데 1만 원 넘었으니까 여기에 50만 원을 빼면 금액이 293만 원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50만 원을 빼면 이 금액이 되겠네요. 지금 두 군데서 왜 다 뺐는지 이해가시죠? 증빙 없는 건 신용카드 미사용액에 꼭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근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200만 원은 만원 초과는 맞는데 사적 경비에 쓸 건데 법인 신용카드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뺄 필요가 없죠. 안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에 250만 원으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에서 200만 원 빼면 이 금액은 298만 8천 원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우리 AT 시험은 답안지 나올 때 아래쪽 이 금액도 정확하게 해서 언급이 되니까, 정확하게 손을 대니까 여러분도 세무사 시험은 자기들이 답 낼 때 이를 똑바로 안 써서 내는데, 근데 AT 시험은 정확하게 써서 나오니까 같이 좀 신경 써서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정할 거는 이 금액하고 여기 두 개, 얘네들은 따로따로 조정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증빙불비하고는. 자, 그리고 한도 초과 났다면 해줄 건데 한도 초과가 안 났네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조정 등록 F8번 가보면 우리가 기준금액 초과 카드 미사용이 우리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라고 하고 293만 원. 소득처분 뭐라고 하죠? 기타 사회 유출이죠. 얘는 자, 이제 우리 K랩에 너무 젖어 있어서 자, 이제 우리 방금 증빙 불비에 대한 거 50만 원, 얘는 대표자 상여, 그리고 대표이사 사적 경비 200만 원 상여. 이렇게 하면 이번 거 끝났죠. 이 둘이는 사유가 틀려서, 왜냐면 이건 만약에 개인적으로 쓴 게 주주였으면 배당이라고 할 건데 이건 무조건 상여라서. 근데 컴퓨터는 칼이 같으니까 같이 나오는 거라 얘 둘이는 무조건 따로따로 해야 돼요. 얘는 둘이가 사유가 틀린 거라서.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소득세 대납 안 해줄 건데, 우리 실무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소득세 대납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구분을 해서 할 거예요. 자, 다음 끝났고,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서 자, 기장된 자료 조회하시오. 이건 문제가 짧죠. 그냥 블로기에서 알아서 보고 다 조정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클릭하고, 자,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를 하고, 이게 뭐 특별한 계정과 뭐 더 있진 않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부터 보면 인지세는 뭐 송금 인정이고, 자동차분 면허세도 송금, 면허세도 송금. 자,
지방소득세의 법인 세분 이거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할 거고, 토지취득세 송금불산입 유보, 폐수배출 부담금 벌금이죠. 송금불산입, 자동차세 문제 없고, 자 재산세 토지 관련된 거 재산세는 상관이 없죠. 대표이사 자택재산세 이거는 개인적 경비가 되네요.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벌금이라서 송금불산입. 자, 법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금 인정. 산재보험료 연체는 송금 인정. 임원 개인 물품의 관세법 위반 법을 위반한 거는 송금불산입. 자, 그럼 이제 이 6개를 조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합계 등록에 가서 먼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금액이 480만원 기타 사회 유출, 토지 취득세 75만원 얘는 유보 발세. 자, 폐수 배출 부담금 230만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대표이사 자택재산세 172만원 이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다음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과금 23만 2천원 기타 사회 유출이고, 다음 임원 개인 물품 관세법 위반 벌과금 86만 6천원 임원이 책임져야지 개인 물건인데 상여.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가 있네요. 특정 차입금이 있는데 이 중에 부산지사 신축공사에 쓴 거는 2억 9,200만원이고, 그럼 이 금액 가지고 우리 건설자금이자 계산하겠죠. 5%고 차입기간이고 대상 일수가 130일, 준공은 내년에 되고, 자, 회사는 뭐 이 금액을 전부 다 뭐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자 비용 처리했다는 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라고 인식을 받아들여야 되지, 이 금액을 쓰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금액 가지고 5% 계산하니까 130일 하면 520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적어줬죠. 그럼 우리 이 금액 따로 계산 안 하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건설자금 이자 조정명세서로 가서, 첫 번째 우리 자산명이 부산지사 신축공사, 대출기간은 국민은행, 돈을 빌린 거는 2020년 8월 24일 2억 9,200만원 빌렸고 5%고, 얘는 일시이자 수익 없으니까 얘 다 520만원, 준공은 2021년 1월 31일, 공사 대상일수 130일, 520만원이다. 자, 우리 이제 AT 시험이니까 AT 시험에서는 만약에 일시 예치 이자 수익이 100만원 있다면 100만원 빼고 여기에 420만원 쓰는 거예요. 있다면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세무사에 이상하게 답을 내어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 마음 애매하게 했는데, 얘는 여기에 지금은 일시이자 수익 없잖아. 그래서 520 들어간 거고, 일시이자 수익이 100만원 있으면 빼고 420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520 대상
금액 전부 다 쓰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위에 지금 내년에 완공되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분이 520만 원이고 회사는 전부 다 이자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 금액 그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한 거 없죠. 그래서 여기는 비워놓고.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이 있는지 회사 계산액이에요. 이자 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기를 세법이 원하는데 회사가 이자 비용 처리해서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만약에 이 금액도 안 알려줬으면 여러분이 이 금액의 5% 그리고 365분의 130 계산해서 이 금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줬으니까 우리가 신경 안 쓴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조정해야 되는데 얘도 지금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안 나와 있죠. 근데 세무 조정하라고 문제에서 안 적어놨네. 그죠? 지금 2번하고 1번만 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세무 조정 안 해도 되겠네. 지금 하러 간 게 2번 지금 적혀 있는 게 얘 작성하라 돼 있고, 그다음에 건설 자금 이자 조정하라 돼 있고, 세무 조정 안 시켰네. 만약 조정시켜도 우리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조정시킨다면 소득금액 조정할게표에 가서 그냥 건설 자금 이자 520만 원 유보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평가 문제 적혀 있는 얘가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시한 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위에 보면 소득금액 조정할게표에 세무조정사항 반영하라, 여기도 세무조정 반영하라 적혀 있죠. 근데 지금 얘는 그런 거 안 적혀 있어서 저는 생략할래요. 자, 다음 이제 가산세 계산서로 갈게요. 참고로 우리 그 TAT 1급은 법인세가 30점이 아니고 35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쪽에 문제가 좀 작았잖아요, 개수가. 그죠? 자, 가산세 계산서에서 소모품이고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 구입하고 세무계산서 수취했다. 뭐 특별한 문제 될 거 없죠? 자, 비품이고 일반 과세자로부터 비품 구입하고 영수증 수취했어요. 얘는 문제가 되네요. 얘는 자, 교육훈련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으로서 적절하게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했다. 그럼 원천징수 다 했으면 얘는 문제 없고. 자, 운반비가 개인용달에 상품 운송 의뢰하고 운송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했대요. 개인 용달한테 의뢰하고 송금명세서 제출하면 얘도 문제가 없겠네요. 자, 기타 가산세 대상 내역에서 일용직 지급명세서가 있는데 제출 기한으로부터 4개월 경과 후 제출했대요. 3개월까지가 50% 감면이죠. 얘는 감면 없이 1%고, 주식 등 변동사항 명세서 변동사항 누락 제출했대요. 얘도 똑같이 3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인데 얘도 감면 없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엔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했죠. 자, 합계표 미제출했는데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을 했네요. 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성실 가산세는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 있어요. 그럼 얘도 50% 감면이니까 전부 다 50% 감면 됐네요. 자, 문제에서는 자료 1, 2에 대한 가산세액을 반영하시오. 경과 일수를 파악하여 가산세율의 감면을 적용할 것. 얘네들 이야기한 거네요. 가산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반영하시오. 그럼 먼저
법인 조정2의 가산세 계산서로 가서 지금 여기에서는 신고 불성 시 그리고 법인 세법상 가산세는 아래쪽에 있어요. 탭이 따로 옮겨가지 않고. 그럼 먼저 이제 우리 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말고 먼저 지출 증명 서류 첫 번째 거에 가산세 대상이 2,400만 원 하나가 있었죠. 그럼 2,4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첫 번째 거. 다음 자료 2번에 일용직 지급명세서에 대한 거 2,500만 원이고 이건 50% 감면이 되죠. 아래쪽에 보시면 번호 1번, 2번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2번 0.5%니까 2번 해서 0.5%고 다음 아래 우리 주식 변동 사항 명세서도 금액 4천만 원이고 얘도 50% 감면이라서 똑같이 0.5%고 다음 계산서에 대해서 아래 계산서 합계표 우리가 미제출한 거 있죠. 2,800만 원이고 지금 얘도 0.5%인데 50% 감면이니까 우리는 0.25%로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제 가산세 계산서 작성은 끝났고 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분리기해서 얘 금액이 들어와 있으면 정확하게 된 거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얘도 끝났어요. 자, 우리 이론 문제는 제가 수요일날 한 번에 우리 하루 정도만 같이 이론 문제 쭉 풀어볼 테니까 왜냐면 AT 시험은 이론 문제도 패턴이 있어요. 실기도 패턴이 있는데 풀다 보면 그래서 지금 실기 패턴을 먼저 느끼시고 그 다음 이론 문제 패턴 느끼게 우리 775페이지로 갈게요. 교재 775페이지 그리고 회사는 1634 첫 번째 또 거래자료 입력인데 정부 보조금이네요. 자, 보통 예금의 2억 7,500만 원이 찾으신 금액이고 자료일은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주식회사 주연기기에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단 생산 자동화 시스템은 기기장치로 처리할 것. 자료인은 공장에서 사용할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구입하고 기술 보존 기금에서 지원받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구매 대금을 주식회사 주연기기의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용이다. 자, 거래자료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10월 15일 입금된 거래 내역을 참고하여 정부 보조금 관련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산 관련 보조금은 관련 자산에서 정부 보조금을 차감하며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지금 문제는 우리가 기계장치를 산 거에 대한 내역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쓰고, 그리고 과거에 정부 보조금 받은 거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일반 전표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세무사의 시험보다 편하죠. 왜냐면 산 것만 메인 매출 전표 보고 쓰고, 정부 보조금 신경 안 쓰고, 보통 예금 이 돈 주고 산 것만 쓰고, 그리고 일반 전표에서 받았을 때 정부 보조금 지우고 기계장치 정부 보조금 만들어 주는 걸로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한은행 보통 예금에서 이 돈 준 거네요. 그럼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 세금계산서 날짜 10월 26일 51번 매입과세고 생산 자동화 시스템 수량 5개 5천만원. 거래처는 주형기계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남. 우리 기계장치로 처리하자라고 했고 보통예금에서 7억 5천만원 신한은행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시고, 그럼 이제 일반 전표로 가서 과거 10월 15일 날 정부 보조금 받을 때에 104번이라고 처리해뒀죠. 그죠? 받을 때. 그러면 이 104번 대면에 있는 걸 차변으로 보낼 거예요. 이 지우는 거니까. 그럼 똑같이 10월 26일 날 차변에 정부 보조금, 그때 금액도 방금 2억인 거 봤었죠? 대변에 이걸 꼭 보고 금액도 보는 이유가, 그럼 대변에는 다른 애가 기계장치 거겠죠. 만약 한 개 더 있다 그러면 우리 스마트 A에서는 계정강목 및 적유 등록 가서 관계 계정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민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2억 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났고, 다음 2번 사채 이사회 회의록이 있네요. 회사는 장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회사채 발행에 대한 사항을 결정함. 액면가구 발행금액 할인 발행했네요. 2년짜리고 9%. 올해 1월 1일이에요. 자료는 사채 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며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발행하고 회계 처리하였다. 4월 30일 사채 이자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며 사채에 대한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유효이자율은 연 15%이며 월할 생각하고 원 미만 절사할 것. 4월 30일 사채 이자 지급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우리는 신한은행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갔는데, 자, 지금 먼저 그럼 지금 앞에 계산했던 것처럼 하되, 지금 우리 4월 말일날 주는 거는 1년치의 월할 계산이니까 3분의 1만 지급하겠죠. 그죠? 그럼 먼저 액면 이자를 생각해 보면, 액면 이자는 1,000만원에 9%고 곱하기
우리 4개월 치고 12달 중에,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면 90만 원의 3분의 1이니까 3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유효 이자는 발행 금액이 84,860원인데 유효 이자율이 15%. 그리고 똑같이, 자, 그럼 계산해 보면 금액이 44만 9,243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우리 분계는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이자 비용은 449243. 지금 대변에 우리 보통 예금으로 은행이 신한은행 30만 원이다. 그럼 차이나는 14만 9,243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해 주게 되겠죠. 그죠? 이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익혀 둘만 하죠. 지금 앞에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 날짜 4월 30일 날 차변의 이자 비용 44만 9,243원이고 대변의 보통 예금 신한은행에서 30만 원 나가고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4만 9,243원이 나오게 되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쉬었다가 또 연결할게요.